시작을 하겠습니다. 라이트 맵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낼 거예요. 실제 이제 언리얼에서 사용되는 요 라이트 있지, 라이트. 요게 단위상에서 보면은 그 실시간 기반하고 스태틱 기반이 두 가지가 있거든. 실시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바로 이제 움직이면 적용될 수 있는 기반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뭔가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내용들을 만들 때 요 고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실시간이야. 근데 문제점이 있지. 일단 무거워. 라이트가 하나를 설치할 때는 되게 감사한데 여기에 라이트를 막 설치하잖아.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되게 심각해져요. 자, 여기 포인트 라이트를 이렇게 딱 적용하면은 적용되는 범위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다 적용되고 얘 또한 실시간 하면은 좋아. 근데 이 실시간 적용 범위가 생성되면 될수록 무거움이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높아. 요거 자체가. 그래서 이 속도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라이트 맵 기반이에요. 스태틱. 요거를 사용하는 순간 이 라이트가 공존되는 데이터들이 4개 이상 묶이면은 빌드를 할 수가 없어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스태틱으로 변환을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스태틱으로 딱 전환하시면은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빌드를 걸잖아요. 충돌이 돼서 나는 이 라이트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결과물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환을 해서 실시간 전환할 수 있는 변화를 바꿔주는 게 라이트 맵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트의 정보량을 그림으로 바꿔서 그림에다가 라이트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기반입니다. 자, 그럴 때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필요해. 라이트를 같은 값으로 공동하게 받는 기술이 필요해. 그게 이제 라이트 맵 형태의 밀도예요. 자, 라이트 맵 밀도는 어디서 보냐면은 여기 보면 라이팅 포함에 가서 콜리전 밑에 최적화 모드로 가서 라이트 맵 밀도라는 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색상이 뜨거든. 이렇게 파랗게 뜬 것들은 본인이 한 거야 이미. 그리고 처음에 임포트 할 때 데이터 뭐 임포트 할 데이터가 있나 여기에? 임포트 할 데이터가 있어? 없어? 망했는데? 자, 일단 임포트 아무거나 내가 한다고 쳐도 자, 임포트 해볼게요. 그냥 FBX 아무거나 뜨면은 정리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인강에서 인강의 볼트 부분에 가서 FBX를 하나 잡아볼게요. 자, 해보시면은 임포트의 이런 과정들이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충돌 관련된 콜리전 박스하고 이쪽에 보면은 제너레이터 라이팅 UVS라는 요 항목이 있어요. 자,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에 이 오브젝트의 빌드가 여기 빌드 세팅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요걸 열어보면은 자동적으로 라이트맵 생성이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이 생성된 거거든요. 걔가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요거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소스가 이렇게 채널 0번 텍스처 채널만 있다가 이 채널 1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맥스에서 가져올 때 이 채널을 만들어 오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리얼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기대하고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생성할 때 아까 처음에 와서 체크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리소스가 0번, 1번 채널에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현재 여기 0이 1번이고 맥스에서는 2번이 여기는 1이에요. 그래서 0번 소스를 가지고 1번으로 강제적으로 가두는 형태, 여기 바깥에 있잖아. 가두는 형태로 다 펴지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요거 체크하시고 딱 적용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체크가 1번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싹 몰아서 오는데 문제는 텍스처 채널이 크기가 어떤 건 좀 텍스처 하다 보면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있잖아. 그 정보량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여기가 쓰는 밀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밀도가 여기선 좀 안 나오구나. 죄송합니다. 자, 해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거든. 요거가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공통 사항이 되면은 여기 하나로 잡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적용을 했지만은 아까 요 놈이었나요? 요거였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색상이 다르죠? 요거랑 요거. 이거는 뭐냐면 텍스처 얘는 되게 작게 사용을 한 거고 얘 앞에 거는 크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어떻게 보면 라이트를 똑같이 빛을 때리고 나면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게 여기는 요만하면은 이쪽에는 이만해요. 그럼 어떻게 돼? 간격에 선이 생기겠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공통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텍스처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량만 가지고 하니까. 64, 요거 64 정도는 해상도가 잡는 게 아니라 여기 간격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128 정도 만약에 해주면은 예, 적용을 하고 요 텍스처를 얼마만한 크기로 사용할 것이냐를 밀도로 쓸 건데 자 보시면은 요 밑에 쭉 내려가면 일반 세팅에 요 부분이 있어요. 라이트맵 레졸루션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이트맵 코디네이터 관련된 인덱스 번호가 있어요. 나는 0번 채널을 쓸 거야 라는 거고 또 다른 거는 나는 1번 채널을 쓴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최대한 가깝게 정보를 잡아줍니다. 1번 채널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파란색을 쓴 거는 64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보면은 이 라이트맵 생성하면서 이 라이트맵에 여기 보면은 최소 라이팅맵 해상도라고 잡혀 있거든. 제일 작은 형태는 현재 128이고 평균치 민 형태는 64면은 크기가 작은 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역류 현상이 생겨. 거꾸로 된 거야. 그래서 어지간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 니꼬르 또는 이상값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최소 단위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내가 최소를 여기서 64로 쓰겠다. 그럼 64로 정해주면은 이 간격 범위가 좀 넓어지긴 하지만은 최소가 64를 잡은 거고 내가 큰 텍스처에서 128 정도의 최대치를 쓰겠다 그러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치를 먼저 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최소치를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거든. 이호력 하겠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색깔을 가지고 하는 거고 자 512 하면 빨간색 정도 나올 거예요. 점점 빨강 1024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되게 밀도가 좋은 거야. 렌더링 입장에서는 최상의 퀄리티지만은 렌더링 하는 효율적인 시간에서는 아까와 같이 128 할 때는 3분 걸렸다. 얘 입장에서는 한 30분 걸리겠죠. 예, 그런 정도로 이제 해상도를 좋게 해주는 거긴 하지만 어느 한계 내에서는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게 연두색 계열로 많이 사용을 해요. 연두색하고 파란색 그 중간 사이. 한 256 정도? 이것도 맞네. 128 정도? 요거보단 좀 더 진해야 돼. 다 단위 256인데 300 이렇게 쓰지 마세요. 300을 써도 얘 입장에서 텍스처가 어느 정도냐면은 300이면은 맥스에서 이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2의 자승규격이기 때문에 300을 써도 얘 입장에서는 512 쓴 거예요. 근데 빈 공간을 버린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지간하면 자승값을 최대한 해주셔야 아틀라스 잡을 때도 편리하게 잡히니까 요거 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걸로 해주세요. 아니면 요 정도 선만 해도 충분한 값이니까. 요 색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만약에 이게 속도가 너무 좀 느려진다면 조금씩 줄여도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저장을 해주시면은 웬만한 컬러들은 다 잡혀 있죠. 채널링에서 이게 정보 하는데 자 제네레이터에서 다 해주면 좋기는 해. 근데 문제는 제네레이터 하다 보면은 이게 다색으로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중복해서 했더니 모델이 각각으로 구현되고 매트리얼이 틀려. 그러면 매트리얼이 틀린 거에 따라서 재질이 가지고 있는 밀도들을 다양하게 설계를 해버리면 이게 답이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맥스에서 좀 만들어 오시는 게 좋아요. 자, 채널링 요거 넘어갔을 때 저장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꺼내가지고 이 색을 통일시켜야 돼요. 잡으셔가지고 컨트롤 B 그죠? 컨트롤 B 하면은 어디 갔어? 컨트롤 B 하면 요거 나오고 더블 클릭하시고 확장해서 보신 다음에 채널링이 있는지 보고 거리 형태에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밀도를 한번 슬쩍 걸어서 보면은
ESC에 보면은 지금 파란색이죠. 나는 이 색을 원하는데 파란색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관련된 상표를 일단 64 기반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가 돼 있는 거를 채널 1로 쓸 거고 난 64가 아닌 256 정도로 쓸 거야 라고 선택을 하면 색 변화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밀도 요 형태가 조금 더 가까이 가도 디테일하게 좀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요거 사이즈를 좀 올려주셔도 돼요. 120화. 왜냐면 현재 뭐 256 정도 쓰니까 채도 단위하고는 안 물리니까 적용을 하시면 이 변화까지도 잡아요. 그리고 색깔이 좀 더 아쉬우면은 제 데이터가 크다는 이유로 조금씩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같은 비슷한 색깔이 되면은 밀도가 라이트를 그려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게끔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 잡으셔야 돼요. 싹 다. 자, 그리고 액터 클래스 만드신 분이 있어요.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모델을 다 섞어가지고 액터 클래스 만들었나? 자,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B.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그 다음에 컨트롤 B,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3개 정도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자, 블루프린트 클래스 선택하시고, 액터 클래스라는 항목을 누르신 다음에 뭐 임의로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세팅들은 선택을 해가지고 클래스 안쪽에다가 3개의 모델을 세팅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이 오브젝트는 한 묶음으로서 난 돌아다닐 거야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작할 거예요. 이게 위로 가야 되는 게 낫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볼 있죠, 볼. 이 볼은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 여기서부터 돌 거야, 이렇게.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중심에 갔다 오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잡아서 회전력도 주고, 여기서 편집할 거예요, 이렇게. 자, 얘도 뭐 이렇게 돌려서 웬만하면 스케일을 안 하시는 건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밀도 있죠. 스케일하면 밀도는 그대로 영향을 먹기 때문에 스케일 한다고 해서 얘가 작아지거나 그러진 않아.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작을 땐 작게 해야 되는데 안 작아져. 그래서 웬만하면 스케일을 안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액터 클래스를 사용함과 동시에 얘는 실시간 전용으로 변경이 돼. 그래서 여기 보면 메시가 각각의 무어블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빌드를 걸어도 라이트맥 생성이 안 됩니다.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스태틱으로 정해야지만 라이트맥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액터 클래스 사용하실 때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버블로 하게 되면은 색이 이렇게 잡혀 있을 때 한번 무버블로 해볼게요. 요거를 무버블로 하면은 자, 뷰포트를 보고 선택한 것들을 무버블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얘를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색이 어때요? 이 색이 나와요. 그죠? 여기는 이 색인데 이 색이 나오잖아. 이유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양에 대한 것들이 이미 지정이 실시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실시간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블릭해서 뷰포트에 3개 항목 클릭, 그리고 나서 스태틱 저장 해주시면은 자, 일단 색 바뀌었죠. 저거에서 내용 바꾸려면 여기서 더블 클릭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에 요거 또는 요거 선택한 거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찾을 땐 이렇게 찾으시면 나와요. 요거를 변경하면 다 변경이 돼요. 얘가 어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와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채널링이 1번 없네요. 자, 상성 64짜리를 0에 1로 생성을 할 거고 이 채널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64로 했는데 크기가 작아. 그죠? 그러면 요거는 최소 밀도를 32로 잡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밀도에서도 32가 될 수도 있고요. 64가 될 수도 있고 색깔에서는 아까 연두색이니까 64 정도가 잘 어울리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1채널로 해주시면은
소스는 이제 라이트맵 2채널의 기반, 여기 있는 채널링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텍스트 채널. 텍스처에서 사용한 채널 그대로 유지된 거고, 얘는 이걸로 해서 라이트맵은 여기서 생성해서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장하시면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라이트맵 생성 가능한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뭇 이파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진해야 돼요. 그리고 알파 소스가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요거보다 색이 좀 더 진하게끔 유지를 해주셔야 효과가 좋을 겁니다. 이런 것들 싹 맞춰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너레이터를 해도 안 이쁜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막 풀어서 했는데 모양새가 되게 애매한 모양새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언리얼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맥스에서 해오셔야 돼요. 자, 일단 샘플을 한번 맥스에서 이제 하나 가져갈 건데 어떤 걸로 가져갈까? 언리얼의 타겟팅으로 자, e스포트 여기 보면은 SL 핸지화 해가지고 SL 액션에 가시면은 e스포트가 있어요. 선택을 하시고 바탕화면에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일단 PPP라는 이름으로 FPS 저장하고 e스포트 합니다. 임포트 PPP 오케이. 자, 요렇게 데이터가 있거든. 자, 요거가 아마 제너레이터 매핑 코드를 했기 때문에 UV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작업했던 UV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0번 한번 눌러볼게요. 0번 엔터 타입에서 보시면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채널링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리얼에서 이미 채널을 바꿔온 거야. 이 채널까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얘가 추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서 채널링에 2번 해가지고 넘어가면은 무브를 하게 되면 1번 채널 데이터를 그대로 이동시켜요. 그래서 무브 아닌 형태로 잡아주셔야 채널 2번을 활성화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언리얼에서 펴온 거거든. 근데 사실 이게 언리얼에서 핀 거는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맵에서 플래튼 맵으로 해가지고 45도로 뿅 해주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걸 안 했어요. 릴렉스라는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강제로 각도상에서 프로젝션 6방향으로 사용하게끔은 제공을 했지만은 이게 지금 사각형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닐 경우는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릴렉스 해가지고 맥스에서 고칠 때는 이런 부분은 또 연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데 자, 얘하고 얘가 겹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셀렉트도 해서 겹칠 수 있죠. 이렇게 겹치는 이런 과정들이 라이트 맵이 사실 떨어지면 되게 안 좋거든. 안 좋은데도 이 밀도가 되게 좋게끔 유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잡아주기는 해요. 근데 얘가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작업자들한테 이걸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붙일 수 있는 걸로 이런 거 자체가 싫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요. 뒤에가 붙어버린 거예요. 요거는 요거 하고 자, 여기에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도 셀셀렉 해가지고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다 붙여버리거든요. 이렇게 라이트맵 할 때 요 붙는 게 잘 붙을수록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또 아쉬워도 그냥 붙여버립니다.
최대한 적게 만들어 버리거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UV가 정리가 된 거지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UV도 하나의 오브젝트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여기가 붙었다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는 데이터라서 이렇게 릴렉스. 자, 그런 다음에 툴에 가서 파킹. 파킹에 좀 달라진 게 있네. 2020에서 요게 있네. 자, 보통 기본형이 요거에다가 가지고 있는 거리는 0.008 정도 기반해서 로테이스나 홈 사이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설정을 하시게 되면 배열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체크를 보시면 이렇게 잘 나올 겁니다. 같은 크기가 명확하게 제공되어 있으면은 리소스 좋고, 이런 것들은 불필요해요. 다 붙일 수 있는 거 다 붙여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라이트가 그림자가 그려지면 이음새가 자동적으로 연결할 때 편하게 되겠죠. 여기와 여기 사이즈는 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지만 나중에 떨어진 것 때문에 LOD 먹으면은 분명히 그 라이트의 그림자가 끊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해. 가까이 있어서 잘 못 느끼는 건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붙여서 쓰게끔 해요. 대신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일로 규격이 가면 안 돼요. 왜? 요거는 두 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타일 패턴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홈 사이의 간격을 반드시 0에서 1 사이 이 공간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 채널은. 1채널은 텍스처 채널이라서 가지고 있는 중복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쓸 수 있는데, 이 채널이 되는 라이트 맵 채널은 절대 이 범위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서브스탠스의 모델을 할 때도 0과 1, 통맵 만들 때 범위 안 벗어나잖아. 똑같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이 저것만 중복이 아니라 이것도 중복이에요. 이것도 중복이에요. 그래서 그림자가 여기 그려지면 얘도 그리고 얘도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그 언리얼에서 빌드 걸다 보면 겹친 UV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얘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에 대한 내용도 너무 가까우면은 서로 겹치는 UV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자, 이거 e스포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e스포트 셀렉티드 바탕화면에 ppp 언더바 2번 02번으로 할게요. fbx 해서 여기에 2014 기반으로 살짝 올리겠습니다. 다시 언리얼로 가서 이쪽에 임포트 ppp02 오픈. UV 필요 없죠? 배제. 충돌 박스 양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생성시킬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오브젝트 하나를 가져가기 때문에 컴바인 메시는 일단 배제를 합니다. 자, 임포트 해주시면 요값이 되고요. 자동으로 채널링에서는 여기가 풀려있죠. 제가 해제를 해놨기 때문에 0번과 1번을 그냥 사용하는 거고요. 자, 요거 지금 이제 잘못된 거예요. 빨간색이 나왔다는 거는 충돌 체크에 패턴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자, 요게 되면은 바로 맥스로 가서 UV를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선택하시고 오픈 에디터 열고, 그 다음에 채널링 여기 보면 2번으로 바꿔서 레드버 정리. 여기 지금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잡고서 스케일을 살짝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것도 아쉬우면은 간격 보면 이렇게 딱 나간 게 보일 거예요. 요거 정리하시고 저장, 스포트 셀렉션, PPP02 K K. 자, 그러면 언리얼 가서 선택 오브젝트에 리임포트 해주시면 다 변화되죠. 바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채널 2번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거에서는. 다만 이제 고정은 어디서 쓰냐면은 기본으로 얘네가 들어올 때 보통 이게 이 채널을 인식하면은 1번으로 자동으로 인식하는데 만약에 없으면 0번으로 인식하거든. 내가 원하는 채널 여기에 보시면은 1번, 0번 그 중에 1번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1번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 최소 단위가 없는 해상도는 요걸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레졸루션이 내 입장에서는 딱 꺼내서 봤더니 요거더라.
엄청난 해상도죠. 빨간색. 자, ESC 뭐 빨간색이죠. 이 부분을 밀도에서 잡아주십니다. 32, 16 해주셔야 16 정도면 충분한 거야, 저게. 근데 저걸 뭐 64 이렇게 하면은 렌더링이 엄청 올리는 그런 역할만 가다 보니까 16 기준에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해상도를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맞춰 놔야지만 라이트를 때렸을 때 일정하게 라이트 맵에 균일값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밀도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서 정리하는데, 사실 이제 근거리에 보면은 내가 카메라를 여기다 많이 둘 거잖아. 그리고 카메라가 벗어날 수 있는 영향이 여기에 거리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 색이라면 여기는 이 정도 색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산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색보다는 조금 이 색도 충분한데 요거보단 조금 더 좋을 게 좋아요. 노말 같은 게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요 정도 색 정도로 가져가셔도 돼요. 대신 이거보다 더 거리가 되는 애들은 요거보다 더 파랗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간격의 크기 보이죠, 이거. 크기를 보고 좀 지원을 해주세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막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는 둥둥둥둥 이렇게 그려져요. 떡지듯이 그려질 거야, 이거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드를 걸 때, 요 빌드를 걸 때 퀄리티가 프리뷰일 때 지금 보통 이 기반이거든. 높은 물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더 전밀도를 넣어주게끔 하고 프로젝션은 더 밀도가 들어가게끔 하는데 이 정도 데이터면은 거의 한 2048 이상급 소스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 색깔로 하면. 예, 뭐 인테리어 쪽에는 아주 고급 디테일 영화 쪽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많이 유지를 하거든. 근데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캐릭터 위주로 하는 기반이다 보니까 가까운 거에만 색을 하고 땅면은 더 가깝게 정리를 해요. 터레인 라인대로 레졸루션 잡는 게 있거든. 그거 잡아 주셔야지만 색깔을 다 포장할 수 있어요. 밀도를 이렇게 맞춰 주셔야지만 일정하게 가져간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알고서 밀도 정리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간단해요. 오브젝트 선택, 그죠? 선택한 거. 자, 이 친구가 대상으로 가 있는 값이 어떤 건지는 잘 몰라. 한번 꺼내 볼게요. 이렇게 보고 ESC 하면 요 색입니다, 요 색. 자, 그러면은 뭐 채널링이 있는지 먼저 UV에서 가서 보고 1번과 2번 확인하고요. 잘 펴져 있다 판단되면은 주황색에서 빨간색과 주황색이면 사실 얘보다 더 높은 색이거든. 대기 밀도가 좋은 거야. 그럼 채널링에 64 정도인데 요거는 좀 아래로 내려서 더 작은 단위로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1채널 기반으로 해서 얘도 한번 32로 한번 적용을 하시면은 색깔 적용이 될 겁니다. 선택, 저장 해주시면 요건 다 잡힌 거. 그럼 요거 관련된 애들은 싹 잡혀요. 그죠? 자, 땅면 볼게요. 컨트롤 B, 선택. UV 상태에 채널 있는지 보고 얘는 이제 단순면이니까 딱 요건데 요 면에서 요 값인데도 파란색이 저거 애매하죠. 그러면은 채널링 정보에서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한 128 정도의 단위. 근데 사실 이게 오브젝트가 하나로 붙어 있을 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요것만 가까워지는 것 뿐이야. 서로 겹치는 것들을 더 가깝게 유지를 하는 거라서 그 차이만 있어. 그리고 여기서 채널 1번으로 가서 얘네가 나는 512 정도로 써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색깔을 가져야 돼. 땅면인데 라이트가 적게 들어가면 다 뭉쳐. 하시면은 요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거 다 잡아야겠죠? 자, 한 개의 오브젝트를 가져왔어. 이게 요 한 개 쓰는 거하고 이 전체를 가져와서 쓰는 거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왜냐면은 맵에서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라이트맵 중복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 밀도 잡을 때 해상도가 점점 커져요. 1024 이상을 키우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F, 요 놈이네요. 자, 채널 1번에 확인해 봤더니 요거야. 지금 현재 64에서 이쪽 레졸루션 64를 썼는데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128 정도까지 올려보면 어느 정도 색깔 나오는지. 1번 채널에 저장 ESC에서 확인해 보면 요 딱 나왔네. 그러면 요거는
네, 64도 괜찮고요. 그 밑에 32도 괜찮아요. 예, 간격 차이 때문에 이게 128이 되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요만한 게 10이 이게 1920이니까 1024 정도가 한 이만할 거예요. 그죠? 요게 1024가 될 거예요, 요게. 그러면은 128이라고 여기서 지금 128이라면 이 텍스처를 그려놓고 요만하게 쓴 거예요, 요만하게. 그럼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요만하다는 얘긴데. 그지? 근데 요거 자체가 범위가 요만한 거로 줄이면은 요 간격이 점점 붙잖아. 붙는 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겹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최소 밀도를 좀 더 작게 준 거예요. 겹치지 않게끔 하려고. 그래 버리면은 이제 여기에서 색깔이 작은 상태가 되니까 좀 더 파란색으로 간단 말이야. 그때는 여기를 좀 키워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작은 이제 민자에선 요거는 32로 쓰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은 128 정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모니터 2개 쓰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잖아. 좋기는 한데 어때요? 빈 공간 되게 많죠. 언리얼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얘가 이 모양을 한 방에 가져왔을 때 쓰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만들 때 이 최소 단위가 이 정도로 만들면 좋기는 해. 로우 폴리를 만들면 좋긴 한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비효율적이에요. 오브젝트 설계할 때 이거 좀 단위를 나눠서 더 단위 형태를 좀 잡아서 설계하는 기반으로 좀 가져가시면은 이렇게 말고도 이렇게 가져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해상도가 아틀라스로 좀 모으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너무 큰 해상도를 사용하지 않고 군더더기로 이렇게 모이게끔 해주시면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비공간이 정말 안 좋거든요. 아이고. 요거 해놓고 요것도 이제 64 기반에서 좀 어려워서 128 기반 정도 하면 여기가 이쪽만 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적용되는 게 좀 살짝 넓어지죠. 그리고 이제 써야 될 것은 채널 1에서 내가 사용하는 거 한 2월 정도 사용하겠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256인데 이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그죠? 해상도는 되게 좋아져요. 대신 이렇게 빨갛게 쓰면 속도가 무지하게 느리다는 거. 웬만하면 속도는 최대한 우리는 이것저것으로도 많이 맞춰요. 이 색깔로. 근데도 이렇게 하면 해상도는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집에서 렌더링 좀 할만하다? 그러면 그걸로 해주시면 좋아요. 자, 요게 큰 거 있죠, 이거. 랜드스케이프 쓰잖아요.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서 만들었지만은 F4번에 보시면은 디테일 모드에 레졸루션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거 한글로 영어로 바꿔놔야 돼. 어디 갔나 근데? 레졸루션이? 교체, 컴포넌트, 멜로디, 로드 거리 머트리얼. 요거는 요 와이어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요거가 내 캐릭터 눈에서 봤을 때 요 화면 크기에 대한 기준점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캐릭터가 어느 정도 기준점에 조금 소수점으로 만들 것이냐를 선택할 때 요거 LOD 크기로 지정을 합니다. 이걸로. 그럼 먼 거리에서는 쭉 빠지면 이게 몰리면서 먼 거리에서는 저게 크게 쓰이고 가까이 가면은 요 내용이 점점 분할이 돼서 사용하는 건데 이 분할 영역이 얘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일단 기본을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테슬레이션 밑에 요 해상도 보이죠? 요거가 밀도 해상도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3 정도 하겠다. 그럼 이렇게. 그럼 해상도 요거를 봤었을 때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네.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최소 단위 이게 3단위 이상으로는 변화가 많이 안 가요. 그래도
여기서 해상도를 최대한 잡아주면은 여기에 대한 아까 사이즈가 큰 거 보면은 이거하고는 틀리죠. 그치? 해보시면은 요 단위 밀도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입맞춤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데 아까 같이 얘가 뭐 한 이런 정도다 그럼 답이 없어요. 여기 해상도 깨지는 것들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최대 20이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요거에 랜드스케이프를 사용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텍스처는 UV라는 간격을 결정하지만은 라이트 맵은 그거 결정 못 하거든. 이 레졸루션 잡을 때 여기서 얘가 이제 퍼포먼스에서는 상당히 좀 느려지는 역할이라 보니까 랜드스케이프에서는 좀 애매해요. 요 해상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색깔들은 적당한 선에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 색과 이 색 정도의 거리는 큰 문제가 안 생겨서 나중에 프로젝션 걸면 요거는 밀도 거리 차가 잘 안 느껴요. 근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와버리면 엄청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뭉개지고 여기는 뭉개지고 여기는 아주 디테일하고 그런 차이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색깔 단위가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맥스에서도 꼭 잊지 마시고 채널링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아요. 저기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편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 상황이면 붙여서 쓰는 값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이 채널에 요거를 봐서 이렇게 했지만은 요거는 내가 다 붙였었죠. 그러면 라이트가 그려지는 게 순수하게 빨리 그려지는데 빨리 그려졌다기보다는 뭐 분리가 되면 여기에 면이 이렇게 됐지만 작은 단위가 되면 축소 단위가 점점점 애매한 간격이 돼. 그래서 웬만하면 붙여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텍스처 만들듯이 비슷하게. 뭐 아까 언리얼처럼 사용하는 기술은 플래툰 맵에서 45도 각도에 6방향으로 찍어내는 이 과정이거든. 그러면 여기가 다 분리가 됐잖아. 이음새가 떨어졌다가 분리가 잘못돼서 색깔이 잘못 이음새 되면은 거기 부분에 뭉개지는 역할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회사에서도 붙일 수 있는 거 최대한 붙여. 특히 돌 같은 거. 한 방에 그리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래서 1채널에서 잘 펴져 있는 텍스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쓸 경우도 있어요. 지금 상태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복사를 해서 쓴다 그러면은 채널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거 하게 되면 요거를 복사를 하기 때문에 가서 여기를 카피 2번으로 가서 페이스트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 또 무브를 하게 되면 1번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것들 중에서는 리셋을 하실 때 꼭 기존에 있는 거네. 요걸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브 논값 하게 되면은 사실 무브 값 이동 형태로 유지가 돼요. 기본이.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없어지고. 요것만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이고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 없어? 이거 올리가 강사할 때도 라이트맵에 관한 설명이 있죠. 근데 라이트맵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시면은 은근히 있긴 한데 그 언리얼 코리아에서 발표한 라이트맵에 관련된 게 설명이 있어요. 지금 동일한 형태로 비슷하게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트맵 정보 같은 경우도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값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라이트맵은 일정하게 사용하는 통맵형 기반이다. 이게 고정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사실 없어요. 근데 뭐 어지간하면은 이제 붉은색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고 겹치는 색들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밀도에 따라서 엄청 많이 쓰거든. 렌더링 오래 걸리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방식에 대한 거는 설명이 없어요. 대부분. 그냥 밀도는 이렇게 쓰면 좋아요. 라고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왜 쓰고 있는지는 다 그냥
같은 크기를 사용하면은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항목이 같은 라이트의 그림자 정보들이 일정하게 오니까 가장 좋은 효율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밀도를 잡을 때 텍스처 크기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거를 붙여서 쓰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잘 없어. 근데 정통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에셋 기반을 하나하나씩 나눠서 쓴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낱개로 쓰는 게 있지만은 이렇게 합쳐 쓰는 경우도 있거든. 얘 입장에서는 이 해상도는 32짜리를 쓰지만 얘는 뭐 512 정도로 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집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얘는 하나를 만들었지만 어떤 친구는 이거를 다 에셋을 하나로 묶어서 쓰는 사람이 있어. 멀티 서버 오브젝트. 그러면 이거는 라이트 웹을 만들 때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한 번에 펼치기 때문에 요만해진단 말이야. 원래 크기보다 더 작아져. 그러면은 해상도를 키워야 돼. 그럼 해상도가 키워지면 결과적으로 퍼포먼스에 연관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개 한 개를 낱개로 막 인코딩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밀도는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정도만 나오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선생님으로서 뭐 이걸 가지고서 쓰는 것들도 뭐 이런 것이 좋아요. 뭐 파란색 쓰겠다. 그러세요. 파란색으로 다 맞추세요 대신 이렇게. 근데 캐릭터 가까이서 요거 좀 내 캐릭터 입장에서 디테일해야 돼요. 그러면 좀 색깔은 파란색보다 더 좀 밝은 색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 디테일해져야 되니까. 원리 있는 것만 좀 더 파란색으로 쓰면은 렌더링 할 때 최소 단위로 되고,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가까이니까 그걸 살려주겠다 그러면 그 범위를 잘 잡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무조건 캐릭터가 뛰잖아. 내가 다 돌아다니잖아.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캐릭터 시선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1층에는 좋은데 2층은 좀 낮아도 돼요. 근데 비행기 시뮬레이터 하면 위에가 중요하잖아. 그 위에를 맞추고 밑에를 낮추면 되는 거고. 예, 그런 것처럼 필요한 요소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 없어? 이제 다 할 수 있겠죠? 자, 라이트 맵은 요걸로 해서 딱 정리를 해주시고, 요거하고는 또 매트리얼하고 라이트를 구울 때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월드 세팅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요 세팅했을 때 요거에 대한 것들이 일정하게 올라가거든. 빨간색에서 여기 더 밀도 퀄리티 줘버리잖아? 엄청난 데이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렌더링이 원래 뭐 1시간 걸려야 될 게 뭐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세팅이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골고루하게 잘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